안녕하세요, 박민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여름밤을 냉동실로 만들 수 있는 프랑스 호러 영화입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공포 영화들은 여름에 보면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줬을 때 다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만족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해가지고요. 제가 앞으로 소개할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많고 정보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니까 영화를 좀 요약을 해가지고 올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요약을 보는 것도 좋지만 영화를 전체를 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냐하면은 요약된 걸로는 다 담지 못하는 영화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여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품 리뷰랑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프랑스 호러, 그 중에서도 뉴웨이브 호러 사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웨이브 호러 사조라는 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프랑스 호러 영화 사조인데요. 다른 말로는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라고도 합니다.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가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성적인 표현까지도 노골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아주 극단적인 프랑스 영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각설하고요. 이제 굉장히 이 뉴 프렌치 익스트리미티 호러가 극단적이고 충격을 주는 작품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뉴웨이브 호러라고 좀 평론가들이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시기에 나온 공포 영화들을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고 퀄리티도 엄청나죠. 소위 말해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의 좀 패턴화된 공포랄까요? 클리셰 범벅이 된 공포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인상적인 프랑스 공포 영화들이 많아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프랑스 공포 영화 정말 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나라마다 좀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릴러나 호러 쪽을 보면은 추격자나 뭐 황해 곡성 같은 그런 영화라던가 김지훈 감독의 뭐 악마를 보았다 이런 영화들이 상당히 외국에도 유명한데 이런 영화를 이제 어찌 보면 코리안 호러 스타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미장센이라든가 공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프랑스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그 프랑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공포에 대한 감성 이런 걸 아주 퀄리티 있게 잘 뽑아냅니다. 프랑스 뉴웨이브 호러 사조가 탄생하기 전까지 프랑스 영화 자체에 대한 특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프랑스 영화의 가장 큰 특성은 작가주의가 아닐까 하는데요. 영화에 대한 수업이나 역사 같은 거를 공부를 해보시면은 무조건 만나게 되는 것이 프랑스의 누벨바그 무브먼트인데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프랑스 영화 자체를 좀 혁신을 해보자 이런 데서 출발한 운동입니다. 여기서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하면은 프랑소와 트리포 감독이나 장르 고다르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죠. 고다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작품인 내 멋대로 해라. 한국에도 좀 비슷한 이름의 드라마가 있습니다만 그거랑 전혀 다른 옛날 영화인데 이런 영화를 내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당시 영화로는 좀 굉장히 독특한 촬영 기법이라든지 내러티브 전개 방식이라든가 연출, 예를 들면 주인공이 화면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도 하고 이런 영화인데요. 이런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좀 매니악하다고 할까요? 이런 작품성까지 있는 게 뉴웨이브 누벨바그 영화의 특성인데 이런 작가주의 감독들이 이제 그런 성향이 내재된 상태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죠. 실험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영화, 틀에 매이지 않는 영화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주제인 뉴웨이브 호러 사조가 나올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뉴웨이브 호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일 큰 것이 헐리우드의 그런 클리셰적인 부분 이를 좀 탈피해가지고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이제 호러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스펜스라고 하죠. 그런 긴장감을 유지하는 내러티브 방식이라던가 이런 거를 굉장히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게 저는 메인이라고 보고요. 일단 뉴웨이브 호러를 보시면은 미장센 이런 거에서는 정말 매우 뛰어나서 영화에 몰입이 금방 됩니다. 현실감, 임장감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에 푹 빠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특수효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죠. 보통의 이제 고어 영화나
슬래셔 무비 같은 걸 보면은 굉장히 좀 조악한 경우가 많죠. 그런데 프랑스 호러는 그런 리얼리티가 대단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프랑스 바로 옆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독일에도 고어의 거장이라고 하면은 올라프 위텐바흐나 뭐 요르게 부트게라이트라는 감독들이 있는데요. 다드 디보스로 네크로맨틱 뭐 이런 강력한 고어 영화로 유명한 감독들이죠. 스토리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좀 특수 효과, 그러니까 고어씬 있잖아요.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사람을 조진다던가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고 좀 영화적인 자체의 맥락이나 그런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잘 없더라고요. 물론 뭐 최근에 제가 물론 맥락을 넣는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아무래도 그냥 맨날 뭐 썰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랬겠죠. 당신 뭐 도라이냐, 뭐 사이코 아니냐 반응이 있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서 나름대로 뭐 스토리는 있어요. 근데 아주 부족하죠. 이건 프랑스의 퀄리티 높은 그런 호러 영화들보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고어 영화들을 보면은 고어 씬에만 좀 집착한다는 느낌이 들고 사디스트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프랑스 호러 같은 경우는 관객에게 그런 잔혹함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충격 그 자체를 주는 게 목적에 있다고 보이는 그런 진정한 사디즘의 미학을 재현한 것이 아닌가. 사실 사디즘의 고향이 프랑스입니다. 이게 원조가 이제 사드 백작이라고 엄청난 변태 인간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쓴 책이 있죠. 살로 소돔의 121일이라는 금서인 서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발매가 됐었어요. 물론 번역가는 그때 사회적 분위기상 익명으로 처리가 됐는데 저도 예전 대학생 시절에 과제를 한다고 좀 빌려서 보긴 했는데 약간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이에요. 내용은 온갖 잡스럽고 미친 정신 나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 정도로 미친 글을 쓸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써놓은 책입니다. 그런 글을 쓴 사람이 탄생을 한 사람이 국가가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영화는 사드의 영향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뭐 철학적이거나 뭐 이런 심리적인 영화적 장치들로 정신적으로도 관객들에게 좀 충격, 즉 사디스틱함을 좀 선사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웨이브 호러는 그냥 보고 나서 마는 게 아니라 충격이 뭐 좀 오래 가는 영화들이 좀 있다. 정리를 하자면요, 다방면으로 공포에 대한 시도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